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단 사령부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유지의 반환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는 부지 반환 여부와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당국에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헬기 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부 시군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는 무상교복은 3곳, 무상급식은 단 1곳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의 성능이 불분명한 중국산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법을 어기고 엉터리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단 사령부에 무상으로 임대한 시유지의 반환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부지 반환 여부와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에 위치한 육군단 사령부입니다. 육군단은 지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포천시에 위치해 있으며 시유지 약 135만여 제곱미터를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단 내 포천 시유지에 대한 무상 임대 기간이 오는 2020년 만료됩니다. 포천시는 시유지 반환 기간이 다가오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더 이상 시유지 무상 임대 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국방부 등에 전달했고 지난 3월에는 시유지 반환과 함께 군부대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상 임대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유지 반환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방부 땅과 시유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시유지가 한 5만 7천 평이 지금 그 중간에 가운데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앞쪽 4차선 쪽에 있는 부지와 교환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기부대 양여 방식의 개발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국방부하고 지금 시급하게 논의할 때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포천시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서둘러 민관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방부와 협의 검토할 계획입니다. 만약 부지 반환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면 별도의 도시발전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도심 확장 개발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군부대에 무상 임대한 시유지가 이번에는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당국에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미 2사단과 미 8군, 국방부 등에 보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16일 사전 예고 없이 새벽 시간에 고산동 일대에서 헬기 비행 훈련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미군기지 조기 반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있는 미반환 미군기지는 캠프 스탠리와 레드 클라우드, 잭슨 등 3곳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차를 훔쳐 의정부까지 질주한 10대 여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15살 A양과 14살 B양 등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1일 밤 8시쯤 공주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훔쳐 밤 11시쯤 의정부시 호원 IC 인근까지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충북 청주에서 차를 훔친 뒤 안양 동두천까지 도주 행각을 벌인 10대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청소년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 결국 도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최옥희 씨. 얼마 전 무상교복 정책으로 교복비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복, 하복 한 벌씩 샀습니다. 입학 초에 이런저런 돈 나갈 일 많은데 교복에 대한 부담은 던 셈입니다.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갖다가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입학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앞서 학부모 말처럼 입학 초엔 이곳저곳 돈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정도 하는 교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니 학부모 입장에선 큰 부담 하나 던 셈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선 일부 시군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시군은 11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성남과 용인, 수원 등 비교적 재정 상황이 양호한 곳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선 고양과 포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유일합니다. 무상 교복이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어떨까요? 이 무상 급식의 지역별 편차는 더 심각한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 급식을 시행하는 시군은 모두 14곳, 역시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반면 경기 북부엔 고교 무상 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경기 북부에선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걸까요? 역시 돈 때문입니다. 이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가난한 시군은 이 돈조차 부담이 됩니다. 재정 자립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5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최고 63.5%, 자립도 50%를 넘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엄두를 못 냅니다. 지난해 경기도 28개 시군이 보건복지부에 자체 복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등 경기 남부에서 21개 시군이 118개 안건을 올렸는데 경기 북부는 7개 시군이 20개 안건만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복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복지 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복지가 남의 동네 이야기다. 우린 경기도민이 아니냐. 경기 북부에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청 빙상팀이 국가대표 차민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차민규 선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m 부문 은메달을 따냈고 지난 3월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파이널 남자 500m 부분에서는 12년 만에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차민규 선수는 내년 2월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청 빙상팀은 2019 한국실업-빙상경기연맹 회장배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의정부에서 비상구가 폐쇄된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비상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서 피난 비상구가 폐쇄됐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면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 확인을 한 후 한 건당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천군과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회는 사고사와 병사, 자해 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며 진정서 접수는 2020년 9월까지입니다.
양주시는 오는 27일 2019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를 개최합니다. 3만 5천여 평 부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태조 이성계의 어가 행렬과 각종 문화 공연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태조 이성계가 마음의 안식처로 삼은 치유의 궁궐 회암사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도 즐거움으로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기갑 여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양주와 연천 일대에서 2019년 동원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기간 3번 국도 등 양주와 연천 일대 도로에서 전차와 장갑차 등이 이동합니다. 군 관계자는 군 차량 이동에 따른 교통 통제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니 지역 주민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관련이나 불편 사항은 5기답 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포천의 한탄강 지질공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탄강 지질공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2,84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지질공원센터는 한탄강의 생성 과정과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보는 지질관, 한탄강과 관련한 이야기와 동식물로 꾸민 지질문학관, 한탄강 국가지질공원과 세계지질공원에 대해 알아보는 지질공원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지질 생태체험관, 4D 협곡 탈출 라이딩 영상관, 야외놀이 시설 등과 다목적 세미나실, 강당 등 탐방객의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탄강은 독특한 지질과 지형적 가치로 지난 2015년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한탄강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냈으며 인증 여부는 내년 4월에 결정됩니다. 금년도에 이제 7월에 유네스코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2010년도 4월에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유네스코가 앞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의 포천뿐만 아니라 연천처럼 모두가 관광의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현장의 그 역사적인 이런 것과 자연적인 것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관광지로서 또 공원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이제 우리 필수품이 됐죠. 그런데 성능도 불분명한 중국산 마스크를 사들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망에 걸렸습니다. 단속한 업체 중 무려 절반 이상이 법을 어기고 엉터리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 78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43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무허가 부업장에 제조를 맡기거나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을 속여 판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안에 음식물도 냄새가 나는데 지금 먹다 버린 치킨인 것 같고. 성능이 확인 안 된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한 뒤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한 개 12,000원에 판매해 30배 넘는 폭리를 취한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그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중국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가져오는 거예요. 경기도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살 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KF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한 해외 의료인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개국 5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요. 최근엔 베트남 의사들이 도내 병원에서 IT 기반의 진료와 로봇 수술 등 선진 의료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도내 대학병원의 회진 시간. And his status is absolutely good. Yeah, no fever. 국내 의료진 사이로 베트남에서 온 의사들이 눈에 띕니다. 경기도의 선진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 해외 연수생들인데 수술 기법과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고 질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IT 기반의 진료 기술과 로봇 수술 등의 첨단 의료 기술 중심입니다. 총 8명이 4주에 걸쳐 도내 5개 병원에서 의료 기술을 익혔습니다.
Trong mỗi tuần vừa qua thì tôi đã học được rất nhiều kiến thức bổ ích về y học, đặc biệt là phẫu thuật ung thư đường tiết niệu và tôi xin chân thành cảm ơn. 이번 연수는 지난해 경기도와 베트남 호치민시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마련됐습니다. 한국 의료 기술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제약이든 의료기기든 의료산업 진출할 때 이분들이 키퍼슨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호치민시에서 메디컬 경기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의료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가 배출한 의료 연수생은 총 10개국 547명. 메디컬 경기를 배우고 알리기 위한 해외 의료인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동북부 8개 시군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지역은 양주시와 포천시 등 접경 지역 6개 시군과 양평군, 가평군 등 농촌 지역 2개 군입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에 이들 8개 경기 북동부 지역 일부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수정법상 수도권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 내 공기청정기 효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 시 81.7% 이상의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실내 면적보다 용량이 큰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 제거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실험은 공기청정기 가동 전후의 미세먼지량 측정 등을 통해 실제 공기청정기의 효율과 적절한 공기청정기의 위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기청정기 이용 방법 등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실험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열흘간 도내 79.2제곱미터 아파트 공간 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전통 의례인 태봉환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는 22일 서울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에서 세종대왕자 태실태봉환 재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왕의 왕자들의 태를 성주까지 봉송하는 여정의 준비와 출발, 영접, 안태 전 과정을 고증했습니다. 성주는 세종대왕자 태실이 있는 곳으로 전국에서 규모가 크고 원형이 잘 보존된 곳 중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봉송 행렬은 다음 달 18일 성주에 안치되면서 태봉환 의식 재현 행사가 종료됩니다. 600여 년 전에 세종대왕 왕자들의 태를 깨끗하게 정갈하게 씻고 이것을 태 항아리에 담아서 400km 떨어진 전국의 길지 성주에 태를 안치하는 그 행사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낮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팔 차림의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23일에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23일 오후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초까지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 금요일부터는 20도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따뜻해진 만큼 음식을 실온에 오래 두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먹을 만큼만 조리하시거나 남을 경우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